네, 이제 오늘은 조선 섹터 내 여러 기자재 파트 중에서 이제 한국카본, 그리고 이제 동성 화인텍이 담당을 하고 있는 이 본행제 파트를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그에 더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뭐 각 기업들의 어떤 기술적인 해자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카본이나 동성 화인텍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국내 조선사들이 LNG 선박을 수주를 할 때마다 매출 계산을 하느라 바쁘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역설적이게도 이 조선사 입장에서는 LNG 운반선이 꼭 마스터 카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LNG 운반선은 이 암벽을 너무 오래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배를 건조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이 사진에 나오는 도크 안에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지 않습니다. 대개는 이제 배가 물에 뜰 정도로만 도크에서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암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완성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암벽이라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 선박을 이제 해안에 접안시켜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이제 구조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도크에서 진수한 선박을 이제 암벽에다가 이렇게 접안시킨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제 골리아 크레인 같은 걸로 뭐 대형 블록도 이동하고 탑재하는 곳을 이제 암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이제 부두 옆에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LNG 선박은 이 암벽이랑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 LNG 선박만 수주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걸까요? 이 삼성중공업을 예로 들어보면 현재 이제 보시는 거는 그 삼성중공업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거제 조선소를 기준으로 이제 육상의 도크 3개, 이제 바다의 도크 5개, 그러니까 이렇게 총 8개 도크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도크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암벽에 정박을 시켜서 나머지를 완성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삼성중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암벽의 길이가 7.9km, 그러니까 8km라서 이제 이거를 다닥다닥 붙였을 때 최대 24척의 선박을 동시에 이제 이어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이 암벽에 붙여서 작업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 보면은 이제 LNG 선박이 뭐 발주부터 건조까지 약 39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지만 뭐 설계나 계약, 그리고 이제 도크에서 작업하는 걸 빼고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배들은 이제 암벽에서 한 척당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제 암벽에 붙여놓으면 완성이 되는데, 이제 이에 반해 LNG 운반선은 길게는 이제 10달까지도 갈 때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암벽에서는 뭐 의장, 그러니까 도장 같은 이런 이제 마무리 작업들만 하는데, 이제 그런데도 LNG 운반선은 그 기간이 이제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럼 이제 LNG 운반선은 왜 이렇게 작업 기간이 긴 걸까요? 이제 왜냐하면 이 LNG 운반선은 천연가스를 이제 압축한 LNG를 이제 보관하는 탱커 안쪽에 이제 본행제 같은 걸 붙이는데, 이제 이 작업이 대부분 수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제 식당으로 치면 이제 LNG 선박은 이 테이블당 매출 단가는 올려줄지언정 그러니까 식당 회전율을 높여주는 손님들은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뭐 8km 정도의 암벽이면 이 일반 선박은 연간 100척 이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LNG 운반선만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땐 한 30척 정도밖에 못 만드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척당 비싼 LNG 운반선 건조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회전율이 약간 아쉬운 선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왜 같은 선종을 반복해서 만드는 게 이 조선사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LNG 선박 수주가 이제 많이 되고 있어서 좋긴 한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이제 빨리빨리 매출 인식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LNG 추진선이 이 한국조선업의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 LNG 추진선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름 연료가 아니라 이제 LNG로 가는 배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재 이 LNG 추진선이 발주되는 이유를 보면 이제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선박들은 그 가격이 싼 벙커 CU를 이제 연료로 사용해서 이제 운항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벙커 CU는 유황이 함유된 이 매연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이제 IMO는 이제 매연을 7분의 1 수준으로 줄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선주들은 이제 저유 황유를 쓰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제 이 연료의 단점은 이 벙커 CU보다 1.4배 정도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 대신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인 이 매연을 정화시키는 스크러버를 달아서 운항을 했는데,
네, 하지만 이 스크러버의 문제는 뭐 배값의 이제 3% 정도에 달하는 이 비싼 장비라는 것도 있지만 이 스크러버를 설치했음에도 입항을 거부하는 항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스크러버의 작동 원리를 이제 보시면 이 매연을 바닷물로 씻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오염된 바닷물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건 이제 매 한 가지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 스크러버로 운항하는 배 입항을 금지시켰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항구들이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의 선사들은 이 기름과 LNG를 같이 쓰는 이 이중 연료 추진 방식의 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바다에서는 이 벙커 CU로 매연을 내뿜고 달리다가 이제 항구에 가까워지면 이제 LNG로 연료를 바꿔서 입항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게 바로 이제 LNG로만 운항하는 LNG 추진선인 것이죠. 사실 이제 그동안 선사들은 이 LNG 추진선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비싸서 머물거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스타트를 끊을지 눈치만 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 선사인 이 쉘이 스타트를 끊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엑슨모빌 같은 선사들도 이제 LNG 추진선 발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LNG 추진선이랑 이 안벽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LNG 추진선이 국내 조선사한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안벽 작업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LNG 추진선 5척을 건조할 때, 일반적으로 5척을 건조할 때 사용되는 본행제 양을 보면 이 LNG 운반선 한 척에 들어가는 이 화물창 본행제의 분량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사 입장에서는 배를 건조할 때 시간이 단축이 되고, 또 이제 본행제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 그동안은 이제 LNG 운반선만 수주를 할 때 이제 그때만 본행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이제 LNG 추진선이라는 곳에서 또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미 작년부터 국내 조선사들은 이제 LNG 추진선 그 수주도 꽤나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기사를 보시면 뭐 이건 이제 예상치이긴 하지만 별일 없다면 발주되는 물량의 절반을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량도 이제 LNG 운반선에 비해서 이제 훨씬 많죠. 현재 국내에서 LNG 운반선과 또 LNG 추진선의 화물창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이 본행제 생산 기업은 이제 크게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카본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이제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현재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조선사의 본행제를 납품하는 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중국이 수주하고 있는 이 LNG 선박들에도 본행제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장난 조선소, 또 다롄 조선소가 이제 LNG 선박을 수주했는데, 물론 이제 중국 조선소에서 자체적으로 본행제를 조달할 수도 있지만, 이 현재 본행제 역시 또 이 프랑스의 GTT의 이제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기준치 미달로 인해서 통과를 못한다면 이제 본행제는 다른 데서 이제 사와서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카본의 계열사 중에는 이 한국글로벌솔루션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요. 이 한국글로벌솔루션이라는 회사는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중고 선박 연료 시스템 관련 사업을 영위합니다. 그래서 뭐 이 기사에 보면 이제 하는 일이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 뭐 연료 탱크, 뭐 연료 공급에 필요한 이제 각종 장비들과 이제 이를 설치하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레디 방식으로 건조된 선박들의 엔진을 바꿀 때에도 이때 이제 단순히 뭐 엔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관련 부품들도 이제 같이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장 역시 조만간 커진다고 했을 땐 이제 계열사를 통한 매출도 더해진다면 이제 한국카본이 동성화인텍보다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제 조선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한국카본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재무를 좀 제외하고 이 기업이 하는 일을 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카본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또 이제 조선업에 관심이 생겨서 이 본행제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이 영상으로 조금은 개념을 잡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먼저 이제 한국카본이라는 기업은 이제 1984년에 그 설립된 기업으로 이제 과거에 그 낚싯대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 골프를 쳐보신 분들은 아시는 이 샤프트 사업까지 좀 확장을 하면서 성장한 기업인데요. 이제 과거 그 한국에서 수출 100불을 할 때, 그러니까 100억 불을 할 때 이 4억 불, 그러니까 4%가 이 낚싯대 수출로 이제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실제로 이제 전 세계 낚싯대의 한 50%가 이 한국카본이 만든 재료로 이제 사용이 됐었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는 그 LNG 운반선에 사용되는 이제 본행제랑 뭐 미래 자동차, 그리고 이제 항공 소재 부문까지 사업을 확장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카본은 어떤 사업을 이제 구체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가장 먼저 LNG 운반선 본행제인 이 인슐레이션 패널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카본 이꼴 본행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확하게 이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기 이제 인슐레이션 패널이라는 거는 그 유리 섬유 우레탄 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에 사용되는 그 소재 중에 우레탄 폼이 있죠. 그리고 이 폼은 이제 단열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우레탄 폼인데, 하지만 이제 이런 우레탄 폼은 그 강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카본은 이 안에다가 이제 유리 섬유를 넣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한 건데, 이제 유리 섬유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유리로 만든 섬유입니다. 뭐 이걸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유리를 녹여서 이제 물리적으로 쭉 잡아당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처럼 최대한 얇아질 때까지 가늘게 이제 늘어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리로 만들다 보니까는 이렇게 만져보면 엄청 따갑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유리 섬유를 제 우레탄 폼 안에다가 넣고, 그러니까 대개는 한 10만 가닥 정도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네모난 스펀지에다가 그 안에다가 이제 엄청 얇은 실을 많이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유리 섬유는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유리 섬유가 이렇게 촘촘하게 결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단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전소되지 않고 뭐 유독가스 같은 것도 이제 발생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내구성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리 섬유는 그러니까 폐유리, 그러니까 버려지는 유리로 만들기 때문에 최근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이 ESG 부문에서도 매우 친환경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핏 보면 되게 만들기가 간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이 유리 섬유를 만드는 기술력은 꽤나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이 유리 섬유를 그 우레탄 폼에다가 골고루 분포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어느 한쪽에 섬유실이 너무 많이 뭉쳐 있거나 또 다른 한 부분이 너무 부족하면 이제 그 공간으로 이제 LNG가 새어나가서 기화해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유리 섬유는 이런 부분에서 기술력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한국카본이 영위하는 그 두 번째 사업은 이 2차 방병용 시트인 이 리지드 트리플렉스라는 게 있는데요. 자, 아마 한국카본 주주분들이라고 하시면 이제 이게 얼마나 기술적 해자가 높은 건지 잘 아실 텐데, 보시는 거는 그 LNG 운반선의 유형 중에 하나인 멤브레인 화물창 구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가스가 이제 나가는 걸 막아주는 방벽이 총 3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2차 방벽에 얇은 이런 회색 판이 하나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한국카본이 만드는 리지드 트리플렉스입니다. 현재 리지드 트리플렉스는 그 한국카본만 전 세계에서 독점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트리플렉스가 왜 중요한 걸까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천연가스의 성분 중에 하나는 이제 메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메탄가스의 성질 중에 하나는 이제 플라스틱이랑 뭐 나무 같은 걸 다 뚫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탄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려면 이제 금속 재질로 보호벽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본행제에다가 이 본행제 안에다가 이제 금속을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는 여기 이제 중간에다가 알루미늄을 대고 앞뒤로 이제 유리 섬유를 대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리 섬유에 대한 기술적 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방벽을 구축을 해주면 그 LNG 손실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를 보니까는 이제 0%에 거의 수렴했던 걸로 봤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가격도 비쌉니다. 보통 이제 LNG 운반선 기준 한 척당 이런 어떤 메인 패널이 한 10,000장 정도 사용이 되고, 보조 패널까지 사용이 되면은 한 10만 장 정도가 이제 납품이 되는데, 이제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배 한 척당 약 3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경쟁사인 동성 화인텍도 이제 납품을 받고 있다고 하죠. 이제 다음 세 번째는 그 건축 단열재, 바닥재 이제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GP라는 거는 그 글라스 페이퍼라고 해서 이제 유리 섬유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쪽 부문에서 그 한국카본은 시장 점유율이 한 80%가 넘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6층 이상 되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 단열재 관련 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이제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한국 카본에 대한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로는 이제 LG 하우시스가 최대 고객사인데 이제 거의 이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약 70%를 이제 하우시스가 담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는 작년에 그 LG 하우시스도 이런 쪽으로 파트에서 증설을 했는데, 특히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단연 화두는 이 부동산인 만큼 앞으로 이제 건설업이 좋아진다는 전제 하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복합 신소재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일전에 한번 영상으로 이제 길게 다뤄드렸던 이제 신사업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엄청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타는 그 비행기 안에 바닥 같은데 이제 이런 게 쓰이고요. 풍력의 날개, 그리고 요트나 자동차 프레임, 2차 전지 배터리에도 다 이런 소재들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 한국카본이라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사업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현재 한국카본에 대한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그 조선업의 업황이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좋아지고 있는 만큼 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본행제를 생산하는 한국카본도 수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건설 경기도 좋아진다고 하면 이제 바닥재 시장 점유율이 한 80%이기 때문에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한 이 한국카본 제품에 대한 수주도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하면 그게 바로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한국카본이라는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본행제 관련해서 수주를 받았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납품을 하면서부터 매출이 발생하거나, 혹은 이제 이 배를 건조할 때처럼 이 선박 공정 중간중간에 이제 매출이 계상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 회사는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거꾸로 역산을 해서 6개월 동안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로 인식되는 거는 그 한 달에 3번, 그러니까 매출 세금 계산서를 끊어서 매출로 인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수주를 받자마자 바로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계약이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그때부터 이제 본행제를 납품을 하는데, 이제 그 6개월 동안 한 달에 3번 매출 계산서를 끊어서 이제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종료의 6개월 전부터 이제 납품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3번씩 매출을 끊는데, 이거는 금액이 똑같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주는 물량이 많아지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행제 계약을 해놓고 왜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냐, 이런 질문은 이제 이걸 모르면 당연히 알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계약 특성 때문에 대개는 이제 계약 종료일 6개월 이전에는 매출로 인식되는 게 없다고 또 보시면 됩니다. 약간 특이하죠. 물론 이제 이 외에도 유리섬유 원가율이나 이제 가끔 국내 선박이 아니라 필리핀이나 이제 중국 쪽 본행제를 수주한 이유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른 조선사들 주가는 지지부진한데, 현재 한국카본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고가 갱신 거의 일보 직전에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일부 설명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한국카본이라는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몇 가지 개념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LNG 운반선에 이 LNG를 보관하는 탱크를 이제 화물창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러한 LNG 운반선 화물창의 종류는 크게 이제 모스 방식과 이제 멤브레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면, 먼저 이제 모스 형식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모스라는 회사가 특허를 가진 화물창 건조 방법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이제 공 모양의 LNG 저장통에 얹어서 배에 이제 이런 이제 공 모양의 통을 얹어서 운반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이제 일본이 만드는 LNG 운반선이 이제 이러한 모스 방식인데요. 그럼 이제 이러한 모스 방식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저장 공간이 이런 식으로 둥글기 때문에 만약에 사태의 경우 이제 배가 침몰했을 때 공같이 생긴 이런 화물창이 이제 바다에 둥둥 뜰 수 있게 돼서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은 이제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이 사각지대 공간들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멤브레인 방식 대비 저장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한 어떤 그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만큼
이제 가격도 이제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현재 그 LNG 선박을 만들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은 이제 이런 모스형이 아닌 이제 멤브레인 형태로 이제 화물창을 만드는데, 이제 멤브레인 형태는 뭐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모스형처럼 배 위에 공을 이제 얻는 게 아니라 이제 배 내부 자체를 화물창으로 만드는 방식이라서 이제 모스형보다도 더 많은 LNG를 실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점 때문에 한때 과거 일본도 이런 멤브레인 방식으로 이제 갈아타려고 이제 자국 내에서 셀프 발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당장 첫 번째 배부터 건조하는데 실패했고, 이제 현재는 아예 포기 상태라서 이제 이런 이유로 에너지 운반선은 이제 한국과 중국이 만드는 이 멤브레인형에 간에 이제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 멤브레인 방식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 이 멤브레인 방식의 어떤 화물창은 다시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본행제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는 마크 3 타입이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넘버 96 타입이 있습니다. 이제 마크 3랑 뭐 96 타입, 뭐 96 타입으로 많이들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삼성중공업이랑 이제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계열사들 뭐 미포조선, 삼호중공업이 이제 마크 3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과 중국의 후동중화는 이 96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한국카본이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이 마크 3 타입에는 이제 본행제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이 LNG 운반선 수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96 타입으로 화물창을 만드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수주를 하면 이제 본행제 회사들은 이제 수주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 5월인데도 연간 수주량을 보면 기사에서처럼 이제 벌써 그 절반이나 달성을 이제 했다고 하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많은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카본은 이제 본행제 관련 매출을 이제 못 내고 있었던 것이죠. 고객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런 환경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제 이게 바로 며칠 전에 이제 5월 2일에 이제 한국카본이 공시했던 내용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천연가스를 LNG로 액화한 다음에 이제 운송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뭐 절대적인 양으로 보면은 그 규모가 이제 크지는 않겠지만 이제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런데 이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상당히 비싸졌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화가 되는 LNG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이 마크 3랑 이제 96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지난 이제 2019년 기준으로 이 하루에 기화되는 그 기화율은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이라이트 표시가 안 되긴 하는데요. 마크 3는 0.07% 이내 반해서 96 타입은 0.15%, 그러니까 최근에는 0.1%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해보더라도 96이 마크 3보다 30% 가까이 더 날아가는 LNG가 이제 많은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지금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나 그 중국의 후동중화가 만드는 96 방식이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계열사들이 만드는 이 마크 3보다 기화가 더 많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뭐 96이나 마크 3 모두 이 프랑스 이제 GTT가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거를 사용할 때마다 로열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이 마크 3보다 96의 기화율이 더 나쁘다는 것은 이 GTT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카드 중에서 하나는 메리트가 없어진 거라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GTT는 이 96을 개량을 해서 이 기화율 0.085%짜리 96 슈퍼 플러스를 이제 출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중국의 후동준화 역시도 이 96 슈퍼 플러스로 이제 수주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지난 1월에 중국의 후동중화는 창사 이래로 이제 최대 규모 LNG선 수주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 기사에서 나와 있듯이 96 슈퍼 플러스를 이제 탑재해서 선박을 건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때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과연 후동중화가 이 한국카본의 본행제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 이제 이에 반해서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최근에 카타르는 이 0.1% 미만의 기화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앞서 살펴본 이제 96 방식으로는 카타르의 요구 수준을 이제 맞출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카타르로부터 수주를 많이 받은 이 대우조선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수주한 카타르 물량을 포기를 하든지 96 슈퍼 플러스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역시 96 슈퍼 플러스를 쓰기로 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96 슈퍼 플러스는 이제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마크 3보다 두꺼운 본행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96 슈퍼 플러스를 쓴다는 것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한국카본의 본행제를 가져다가 선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카본의 고객사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계열사에 더해서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어쩌면 이제 중국의 후동중화까지 확대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께 그 대우조선해양의 본행제 납품 공시는 이제 바로 이제 방금 살펴본 이 내용이 이제 공시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기존에 수주한 잔고가 많아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카본이 계약한 그 공시를 보면 매출액의 17%에 달하는 이제 큰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규모상 또 금액으로 큰 이유는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기존보다 본행제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한국카본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앞으로 또 대우조선해양이 뭐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다른 방식으로 기여율을 낮출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만큼 지금 수주한 선박들은 대부분 이 96 슈퍼 플러스 방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그 LNG 운반선 한 척당 기준으로 한 150억 원 매출이 이제 나온다고 하죠. 근데 이제 새로운 타입에는 본행제가 더 쓰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보다 더 많은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다른 조선사들도 좋지만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조선사가 수주를 하더라도 이 본행제 납품이 이루어지는 한국카본에 이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